적토마는 빨갛다라고 말할 때 빨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빨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개념은 확실해. 근데 빨강이라는 존재가 있냐 이거야. 서양 철학에서는 이 물음은 적토마를 특수자라고 하고 빨강을 보편자라고 할 때 적토마는 특수자, 눈에 보여. 빨강은 보편자라고 할 때 빨강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개니까 그것을 보편자라고 할 때 보편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보편자는 존재하는가? 그냥 빨강 위에다가 한 번 더 쓰자. 보편자는 존재하는가? 전통적으로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 유명론자와 실제론자로 구분이 됩니다. 유명론자는 보편자가 인간의 사유에 의해 생겨나지만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하지 않는다.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실제론자는 보편자가 우리의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봅니다. 실제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자, 적토마를 공간과 대상, 시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보편자는 특수자의 내재에 있는 속성이나 본질, 적토마 안에 빨강이라는 속성과 본질이 있어. 두 사람 모두에게 일반 명사는 보편자에 해당했다. 일반 명사는 보편자다. 그렇지. 적토마는 하나 있는 거니까 고유 명사지. 플라톤은 보편자가 거주하는 별도의 영역,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것들의 영역인 이데아의 세계를 상정하고 플라톤 씨는 이야기합니다.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고 이데아라는 세계에 보편자가 있어. 이데아라는 세계에 보편자가 있어. 일반 명사가 그러한 영역에 있는 항목을 표상한다고 보았다. 이데아의 세계에 보편자 들어있고 보편자는 일반 명사로 지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데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빨강이 있으니까 빨강은 실제하는 거야. 플라톤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보편자는 특수자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보편자는 특수자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특수자는 보편자의 불완전한 모방물이라고 생각했다. 특수자는 불완전한 모방물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자를 제1실체, 보편자를 제2실체로 나누었는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도 보편자는 실체다. 빨강 실체가 있다. 제1실체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개별적 사물들로 수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며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서술어가 될 수가 없다. 제2실체는 보편자죠. 주어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한 공통본성이나 공통의 형상, 본질, 보편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선 적토마는 빨갛다. 이 문장은 돼. 왜? 제1실체, 적토마가 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제2실체, 빨강이라는 보편자가 서술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빨강은 적토마다. 이거는 안 돼. 왜? 빨강은 주어 자리에 오는 거 그건 괜찮은데 적토마, 제1실체가 서술어에 와. 그거는 안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적토마는 빨갛다. 오케이. 하지만 빨강은 적토마다. 그거는 안 돼.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특수자 안에서만 존재한다. 특수자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보았다. 가령 빨강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 하지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적토마와 같은 예를 통해 존재가 드러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합니다. 제2 뭐였었지? 제2 실체는 제1 실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존재해, 실제해 하지만 단독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이 이야기. 유명론자는 이와 같은 실제론자의 주장에 대해서 유명론자는 뭐라고 그랬지? 빨강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유명론자는 이와 같은 실제론자의 주장에 대해서 특수자만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보편자는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명사가 언어적으로 다수의 개체를 의미하는 보편자지만 인간, 보편자. 인간은 여러 개별적 존재를 경험해서 얻어진 유사성에 근거한 개념일 뿐 외부 사유의 실제함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 외부 사유 외부의 실제함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 결국 플라톤은 인간이다에서 실제하는 건 플라톤 뿐이며 인간이라는 명사는 보편적인 개념이고 서술어로 쓰여서 인간이라는 명사, 일반 명사는 특수자에 적용된 것 뿐이다 하면서 실존을 확신할 수 없다. 보편자의 실존을 확신할 수 없다. 헷갈리면 또 옆에다가 다시 씁시다. 첫 번째에 나온 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유명론자는 아까 뭐라 그랬지? 첫 번째 단락 셋째 줄. 보편자가 인간의 사유에 의해 생겨나지만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줄여서 쓸까? 보편자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from 인간의 사유. 하지만 보편자라는 것은 독립해서 실제하지는 않는다. 보편자라는 건 인간의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하지 않는다. 보편자라는 건 인간의 사유에서 오는 거지만 실제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보편자 있다고 했는데 보편자의 존재에 대해 실제론자, 유명론자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헷갈리니까 또 쓸까? 존재한다 유명론자, 보편자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입장에서든 보편자와 특수자 모두 단어의 사용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보편자가 있던 없던, 특수자가 있던 없던 보편자와 특수자는 모두 단어로 표현은 해줘야 돼. 이러한 인식은 현대 철학에 와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의의를 가진다. 과연 언어라는 건 실제하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언어가 존재한다면 그 언어에 대해 대응되는 개념 존재가 생기는 것인지 누가 먼저인지 한번 연구해 볼까? 라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정도 얘기인 거죠. 됐을까? 다음 나랄락 보러 갈게요. 중국 전국시대 중기의 철학은 언어 철학의 논쟁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훼손돼서 당시의 언어 철학적 논쟁의 전개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논쟁의 전개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공손룡이고 공손룡자를 통해서 그의 사상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꺽쇠는 서적이죠. 공손룡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공손룡의 핵심 사상은 견백석에 대한 논증입니다. 견백석에 대한 논증. 그는 견백성이 단단하다, 희다, 그리고 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견백석 3을 부정하고
단단하다, 희다라는 두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백석이만을 긍정합니다. 견백석삼, 여기에는 단단하다, 하얗다, 돌, 세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 공손용은 아니, 단단하다와 하얗다라는 속성만 생각해야 한다. 이봐요. 그는 감각인식에 의존하여 눈으로 백색이라고 감각하였다면 그것에는 견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견석이라고만 감각했다면 그것에는 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다. 감각은 구분되어 있고, 감각 1로는 A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감각 2로만 하면 B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얗다 뿐이야. 단단하다라도 확인이 안 돼.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단단하다 뿐이야. 하얗다라는 건 확인을 못 해. 감각 하나로는 하나만 인지할 수 있다. 감각 하나로는 하나의 개념만 파악할 수가 있다. 결국 백석이 있다고 하면 백석, 하얀 돌만 있는 거고, 견백석이 있다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견석이 있다 하면 견석만 있는 거지 견백석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이처럼 사물의 어떤 속성이 그 사물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속성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감각되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견백석이라고 불리는 사물은 두 속성으로만 감각되기 때문에 견백석에는 세 가지 속성이 아니라 두 가지 속성, 견, 백, 두 가지 속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견백석이를 주장한 것이다. 세 가지 속성, 견, 백, 석이 아니라 견, 백,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공손용자에서는 왜 견백석이라 불리는 대상에 그렇지, 야 너 바보야? 눈으로 하얀 거 확인했지? 손으로 단단한 거 확인했지? 그럼 둘이 합쳐봐. 하얗고 단단하다. 왜 그 말을 못해? 당연히 시비 걸 수 있지. 왜 두 가지 감각을 종합하지 않을까? 눈을 통해 그것이 하얗다고 감각했으면 그것은 오직 백석일 뿐이므로 그것에는 견이라는 속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 눈으로 하얗다라고 확인했는데 단단한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 말랑말랑한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 너 눈으로 봤다고 왜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해?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종합이 안 돼? 얘기할 수 있지. 손으로 통해서 단단하다고 감각했으면 그것은 견석일 뿐이지 거기에 백이라는 속성이 말할 수가 없는가? 너 박스에다 손 넣어서 이렇게 만졌더니 뭐야? 단단한데? 견석이네. 그렇지. 자, 공손용이 그거 하얗다라는 속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치? 봐. 하얗네? 둘이 합쳐. 왜 못 합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럼 공손용 씨 가만히 있을까? 이에 대한 공손용의 입장은 물은 지시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물은 모두 지시되어야 한다. 그의 주장에서 찾을 수가 있다. 물은 사물물자죠. 천지와 그 사이에서 생겨난 일체로 곧 천지 만물을 지시는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통한 인간의 지시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물은 천지 만물은 지시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지시된다. 모두 감각된다. 천지 만물은 모두 감각된다.
인간에게 지시되지 않은 것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시된 것만 천지만물이 된다. 인간에게 지시된 것만 천지만물이 된다. 이에 따르면 사물은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통한 인간의 지시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지시해야, 감각으로 인지해야 그 사물이 존재하는 거야. 견석으로 감지된 면은 견석인 거지 견백석으로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는 정말 얘기하는 거야. 눈으로만 봤어. 그러면 저거는 백석이지. 나 만지지 않았거든? 그럼 견석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거야. 견백석에 대한 공손용의 논증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조금 그래요. 세계는 인간이 감각된 대로 또는 지시한 대로 구현된다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어머, 이 말은 중요하죠. 세계는 감각한 대로 지시한 대로 구현된다. 세상은 내가 본 대로 존재하는 거야. 내가 보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옆에다가 다시 이렇게 써놓을까요? 감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견백석을 감각된 것에 따라서 견석과 백석으로 분리한 것처럼 인간의 감각이나 지시에 따라서 대상을 분리해야 돼. 분리된 것은 독립해서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올바른 거야. 견석이면 견석이지 거기에다 백 개념을 집어넣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거지. 공손용에게 전쟁으로 혼란했던 전국시대는 분리된 것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난 시대로 보았던 것이다. 올바른 세상은 천지만물이 분리 독립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야, 넌 하얀 거랑 단단한 거랑 왜 못 합쳐? 하얗다에 단단하다라는 게 오는 건 그거 단단함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온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됐을까요? 나머지 문제 시작 주셔도 됩니다. 3번 가와 나이의 특정 한계.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 둘 다 탈락. 특정 사상가의 저서를 언급해서 책을 언급해서 저서에 담긴 주장. 제가 뭐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딱히 그렇지 않아. 특정 철학의 주장이 변모해 가는 과정 시간 순서대로 둘 다 그런 거 없어. 가는 나와 달리 일단 무시하라 그랬죠? 철학의 특정한 주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누구?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도 더럽게 안 들어와. 유명론자와 실제론자의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오케이, 가 괜찮아. 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용 씨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상반된 입장 아니야. 4번 정답. 나는 가와 달리 무시해 특정 사상가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그것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특정 사상가 누구? 공손용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괜찮아. 공손용 사상의 의의는 없어. 오히려 가의 유명론자, 실제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논쟁으로 인해서 언어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개발 발전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차라리 있지. 그래서 틀린 건 맞는 건 4번. 다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은 플라톤이고요. 니은은 유명론자죠. 플라톤은요. 보편자 존재한다 라고 했었던 실제론자고 보편자 어디에서 존재한대? 이데아에 존재한대 라고 얘기했죠. 플라톤은 보편자가 추구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했다. 맞죠? 플라톤은 특수자가 보편자의 속성이나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괜찮지? 왜?
특수자는 눈에 보이는 애들이지 현실에 있는 애들이죠. 현실은 뭔데?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 괜찮아. 현실은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 괜찮아. 유명론자는 서술자로 쓰여서 특수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만 실제한다고 존재했다? 아니야. 유명론자는 보편자 실제한다고 하지 않았어. 특수자만 실존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3번 탈락. 유명론자 옆에다가 쓸까요? 보편자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특수자만 실존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플라톤과 달리 유명론자는 보편자를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맞지? 방금 한 말이네. 둘 다 특수자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특수자는 존재해. 보편자가 존재하냐 마냐 이야기한 거였었으니까. 다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맞냐 틀리냐죠. 공손용은 천지 만물을 정확하게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 누가 올바른에 만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공손용은 인간에게 지시되지 않은 천지 만물은 없어. 찾아내어야 한다? 아니야. 지시되지 않은 천지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견백석삼을 부정한 것은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촉각이기 때문에 아니야. 공손용은 감각 따로따로 인지하고 아예 합치지를 않아. 3번 탈락. 전국시대의 혼란의 원인을 있어야 할 애가 다른 데에 있는 거지. 천지 만물에서 분리된 것이 올바르게 감각되지 못한 것 아니야. 올바르게 감각되지 못한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답은 5번이네요. 공손용은 견백석의 두 속성이 상이한 감각으로 감각되기 때문에 견백석은 둘로 이루어져 있다. 나쁘지 않죠. 맞는 건 5번. 가나다라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 여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의 이름은 단단한 회색 사과향기 돌이라고 하고 이 돌을 가지고 단단한 회색 사과향기 돌은 단단하고 향이 나며 회색을 띠고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과 실제론에 빠져 있는 아저씨와 공손용의 관점을 적절하게 적용해서 말해봅시다. 틀린 것.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에 보면 단단한 회색 사과향기 돌은 제2실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회색 사과향기 돌이 이 앞에 있어 눈에 보이지. 그거 제1실체지. 2실체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회색 단단하다라는 것은 단단한 회색 사과 향기 돌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 보편자는 특수자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지. 공손용에 따르면 단단함은 촉각, 회색은 시각, 사과 향기는 후각을 통해서 감각될 때 존재하는 것이다. 지각되어야 존재하는 거다. 맞지? 그는 이 돌이 세 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겁니다. 괜찮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회색, 향기, 단단함은 우리 사유 외부에 실제한다고 볼 겁니다. 실제론자니까. 5번 맞지? 틀린 건 1번. 다음 5번 보러 갈게요.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어휘니까 얘는 훅 지나갈게요. 정답은 2번. 뜻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증명한다. 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됐고 일단 정지.